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방입니다. 첼시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는 패드리 없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왔고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은 레시포드보다는 페란 토레스를 선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출전시키는 대신에 첼시는 네투를 출전시키면서 이스테방과 함께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아라우호의 전반전 퇴장이 있었고요. 사실 퇴장 이전에도 첼시가 되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부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레프트백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전 세계 레프트백 중에 현폼 원탑 쿠쿠레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쿠쿠레아가 강리그 탑급 윙어들은 다 맡고 있고요. 오늘 경기 1개의 어시스트와 1개의 퇴장을 유도하면서 풀백이 경기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거의 극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울브스전에서도 비단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에 매우 중요한 리시브를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수 밸런스 가지고 있고요. 체력 엄청나고요. 기본기 좋고요. 그 다음 철강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주 완벽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쿠쿠레아가 원탑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균일하게 계속해서 증명을 한 선수는 쿠쿠레아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경기 내에서 영향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쿠레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레프트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말을 보면은 좀 부담감이 많아 보인다고 느껴져요. 야말이 특유의 좁은 구역에서의 드리블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구역에서 상대가 달려들 때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거기서 특유의 기술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잡아버리면 공을 뺏기거나 흐름이 끊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요. 엘클라시코 이후에 부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엘클라시코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향한 약간 도발적인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압박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야말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멘탈에 영향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팀원의 퇴장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말한테 수비가 쏠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말이 압박당했을 때 그런 것들 살살 탈압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폼으로는 당장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말의 빠른 극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저는 마레스카가 또 강팀 상대로 맞춤 전술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투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넣는 거 보고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쓰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건 센터백의 높은 위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사실 거기서 뚫렸을 때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노릴 때 델랍이 좋을까? 네투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네투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네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노출하고 거기서 실점하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리고 네투가 지난 경기 울브즈전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순수 폼 자체도 델랍보다는 네투가 좋잖아요. 그럼 네투를 쓰려면 또 이스테방을 선발로 못 넣을 수 있으니까 같이 쓰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안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투의 선발 출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첼시가 전방 압박할 때도 바르셀로나보다 저는 더 견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의 중심 내지는 공을 받고 나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더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더용의 짝으로 페드리가 아니라 에릭이 나오면서 그 두 명의 공을 받아줄 수 있는 피벗 선수들을 잘 묶으면서 가운데 쪽으로의 빌드업 주도를 방해했습니다. 아마 바르셀로나를 공략하는 방법 중에 이런 피벗 묶기가
좀 효과적이었던 걸 아는 것 같아요. 첼시가. 왜냐면 세비야전에서도 페드리 도용이 이렇게 묶였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한테는 공을 주고 게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눌러놓고 플레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공이 가기 어려우니까 사이드 쪽으로 상대를 몰아내서 그쪽에서 승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리버풀전에 귀스토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면서 기용한 그런 구조와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마레스카의 맞춤 전술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경기는 07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07 야말, 07 이스테방, 이렇게 두 명의 07 대결에서 이스테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스테방의 득점 장면은 완전히 개인 능력으로 두 명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더욱 임팩트가 컸고요. 쿠바르시의 순수 수비적인 능력 자체가 아직도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테방은 오늘 득점 말고도 전체적인 몸의 가벼움이나 흔들기,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앞쪽으로 갈 때 큰 무리 없이 공을 전진시킬 수 있었고요. 오른발의 강력한 마무리도 완전히 정석과 같은 슈팅이어서 조안 가르시아가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득점 장면에서 산투스의 커팅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투스가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카이세도의 공백을 잘 메꿨고 거기서 눈부셨던 부분이 커팅 능력인데요. 그런 커팅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다는 거, 그런 부분이 또 첼시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산체스의 킥,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산체스가 킥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근데 산체스의 킥 정확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좋은 도구가 됐었고요. 앞쪽으로 뿌려주는 거라든지 사이드로 뿌려주는 거 모두 엄청난 실수 없이 깔끔하게 경기를 잘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산체스를 발밑 보고 데려왔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 이렇게 큰 실수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발밑을 보고 데려왔다고?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산체스가 점점 많은 시즌을 거치면서 그런 큼지막한 실수는 없어지고 자신의 장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 월드컵 이후로 일정한 저점을 보장하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라우오 얘기도 안 할 수 없겠죠. 아라우오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항의로 경고를 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수비수한테는 경고 카드가 약간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언제 상대를 끊어서 경고를 소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아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의로 그 경고 카드 하나를 소모했다는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태클은 사실 뚫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은 맞았는데 자기가 경고가 있었다는 걸 인지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태클을 걸어버리면서 약간 주장 완장에는 맞지 않는 태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퇴장당하기 전에도 바르셀로나가 시원한 경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어려웠던 경기를 아라우오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란 토레스입니다. 페란 토레스 역시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퍼스트 터치가 안 돼서 공을 잡아놓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전개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스피드도 아쉬웠습니다. 공을 몰고 앞으로 나갈 때 특출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카이세도한테 커팅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좀 경기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초반에 엄청난 1대1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골 결정력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 선수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페란 토레스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도 사실 완벽하게 체계가 잡힌 채로 가동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체스의 킥이 좋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할 때 꼭 가운데 한 명이 프리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레반도프스키가 찰로바와 산체스를 묶으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이 카이세도에게 붙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카이세도가 공 잡았을 때 등에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산체스 같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킥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 한 명이 좀 덜 뛴으로 인해서 다시 10명이 뛰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쉽기도 했고요.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을 할 거라면 위쪽에서 더 많은 숫자를 투자했어야 했고요. 어차피 하이리스크면 애매하게 하는 게 역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한 플레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첼시의 전방 압박과는 좀 비교가 많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첼시의 득점 상황에서도 사실 바르셀로나가 최근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자주 공략당하잖아요.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 발대 위치가 문제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발대가 오프사이드 트랩 뚫릴 때는 꼭 자기와 먼 쪽에 공이 있을 때 그 라인을 잘 못 잡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던 문제라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경기 발대가 몸의 몸놀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피드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수비 상황에서 아쉬운 미스를 하게 됐고요. 간단 경기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첼시는 뭐 전체적으로 못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줬고 특히나 밀집된 공간, 사이드 쪽에서 상대에게 압박당할 때 빠져나가는 그런 스킬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훨씬 더 소유권을 잘 유지했고요. 네투 같은 선수가 뭐 사이드 몰렸을 때 상대를 맞추면서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바르셀로나는 압박 갔는데 공 뺏지 못하고 또 수비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체력 소모가 있었고 거기에 아라우의 퇴장으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가속화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더 에너제틱하고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맞춤 전술도 잘 짜왔고 선수들의 폼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과연 첼시의 이런 좋은 분위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